세계 분재 대전이라는 세계 분재 대회라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의 분재를 알리는 형. 여기는 사이타마라 그래서 사이타마는 도쿄 위에를 말하는 거고, 이 작품은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싶어서 이 책을 꺼냈습니다. 요 나무 같은 경우는 직간수형으로 오엽송에서 신품종이에요. 즈이쇼, 이거는 잎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작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직간형이죠. 직간형인데 자세하게 보면은 가지가 배열이 이렇게 1지, 2지, 3지, 4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배열이 되는데, 일본 나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무를 만드는 것을 중점적으로 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하게 보면은 요 뿌리 부분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세요. 육안으로 뿌리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아마 안 보일 겁니다. 육안상. 말 그대로 이 큰 나무를 작은 나무로 축소한 느낌의 나무를 만들어야 되는데, 뿌리가 육안상으로 거의 안 보입니다. 좋은 작품으로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뿌리 부분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은 뿌리가 육안으로 안 보이고, 만약에 뿌리가 있다고 보면 여기에 요런 부분에 이끼, 그러니까 비단 이끼를 처리해서 요거를 감추는 형태의 한 등치화한 겁니다. 뭐 다른 작품을 설명하면 알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무의 작품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미세하게 철사거리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 오엽송이 중에서 즈이쇼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서라는 품종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화분을 보면 화분이 단조롭죠. 막 선도 없고. 왜냐하면 여기 뿌리 부분하고 요 등치 부분에 선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한 장 넘겨 보겠습니다. 사리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리 부분이 있는데, 그 사리 부분을 보면은 그 사리 부분에 있는 나무들은 유난히 선들이 이렇게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에 선이 갔다든가 중간에 사리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리가 있는 나무들은 이런 식으로 화분에 선이 가는데, 이 직간이나 이런 단조로운 나무들은 굳이 선을 넣지 않습니다. 요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선이 가 있죠. 여기도 선이 있죠. 여기도 선이 있고, 여기도 외연이라는 선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왜냐하면은 여기에 사리 부분들이 강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너무 강한 느낌을 완화시켜 주려고 화분에 선을 넣는 겁니다. 그래야 조화 있게 된다 그래서 선을 넣은 화분을 선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송백류는 약간 밤색이라든지 갈색이라든지 초코색이라든지 이런 식의 형태의 화분을 씁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에 뛰어나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런 화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살이, 죽어있는 부분, 살아있는 부분은 물관, 이렇게 물관선. 요게 빨갛죠. 네. 빨갛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무겁지 않은 색깔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잡목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를 보시면, 잡목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남색, 하늘색, 그 다음에 연한 하늘색, 그 다음에 흰색에 연한 노란색,
연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이 들어간 화분을 써야 되는데, 특히 이 같은 경우는 전시회를 언제 하느냐, 원래는 2월 달에 합니다. 주 전시회가 2월 달에 하기 때문에 여기에 색깔 있는 화분을 써야 흰색과 여기에 장가지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잡목의 경우에는 이 장가지의 섬세함을 연출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가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무슨 노력을 하냐? 잎을 한 마디나 두 마디를 놔두고 새순을 자른 다음에 다시 잎따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왜 이파리가 있을까요? 이거는 전시회를 나중에 한 작품을 찍어서 올린 겁니다. 네. 요 같은 경우는 봄에 전시회를 했기 때문에 순이 나와 있는 상태일 가능성도 있고요. 봐보세요. 살이 선에 있는 나무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선들이 요런 화분에 여기는 구름 모양의 다리를 구름 모양의 다리를 썼네요. 그 다음에 약간 팔각형, 육각형 요 정도의 화분을 쓰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작품들을 설명하겠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순수 적송이라고 써 있죠. 우리나라 말로는 육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작품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여기에 변화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단으로 감추기 위해서 여기가 고기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겼지만 여기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단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 다음에 요 부분이나 요 부분도 여기에 무슨 변화가 있긴 한데 약간 안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는. 그래서 요 단으로 깊게 카바를 한 것 같아요. 여기도 육안으로 작품을 보면은 뭐라 그럴까, 그 뿌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죠. 네, 이거는 큰 나무를 아까 말했듯이 축소한 느낌의 나무는 육안으로 뿌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적인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작품을 만들 때 모든 작품은 육안으로 뿌리가 안 보여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화분에 대부분 뿌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축소를 하겠습니까? 많은 작업을 통해서 한 겁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뿌리를 고치고 또는 굵은 뿌리를 제거해서 이 상태가 되는 거지, 처음서부터 뿌리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든 나무는. 근데 반복된 작업을 수십 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부분의 나무들이 뿌리를 축소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뿌리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주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일본말로는 팔방근이라고 그러는데, 팔방근을 만드는 것은 원칙은 뿌리가 육안으로 안 보이게끔 하는 것이 팔방근의 특징입니다. 팔방근이 보여야 된다, 안 보여야 된다, 막 주장들이 많지만 교수님이 생각하는 팔방근은 육안으로 안 보이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이 좋은 작품들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은 뿌리가 육안으로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이 나무들은 대표적인 나무들이라 엄청 유명한 나무들이 많습니다. 세계분재 대전에 나오는 나무들은. 봐봐요. 요것도 육송인데 우리나라 육송 나무 같아요. 수입에 걸쳐서 들어간 나무 같은데, 이 나무를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뿌리가 육안으로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이 나무 역시. 그러니까 그 좋은 나무를 선별할 때
뿌리가 이거대로 안 보이는 것을 특징적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줄기의 선, 그 다음에 곡의 변화, 이런 식으로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우리나라 순수 육성인데 봐보세요. 적성 봐보세요. 여기 뿌리 있는 부분에 물론 뿌리가 보일 수도 있겠지만 뿌리가 안 보이게끔 이끼 처리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나무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수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단엽 처리가 됐으면 더 좋은 작품이 됐을 텐데, 이게 시기적으로 단엽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잎이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요 전시회를 몇 월 달에 했느냐도 또, 요 나무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나무인데 예명이 흑용이라고 예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나무입니다. 여기 사리 부분도 있고, 요 부분은 요거는 뿌리 수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좀 아쉬움이 남고,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단엽 처리가 잘 안 된 부분인데, 단엽 처리가 안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요 전시회가 4월 달에 한 것 같습니다. 4월 중순쯤에 이 큰 전시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수는 조금 자라고 단엽은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잎뽑기 한 상태이고, 다른 작품을 한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단풍나무를 보시면 밑에 이거를 팔방근이 하도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요거는 단풍나무가 아니라 당단풍 가해대라고 하네요. 당단풍의 경우는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밑에 네마리를 빨리, 그러니까 팔방근을 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떡판으로. 이런 작품도 전시에 나왔고요. 요 같은 경우는 해송이라고 하네요. 해송인데 아주 둥치가 상당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 밑에 부분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뿌리인 것 같습니다. 내가 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뿌리도 거의 같은 선상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뿌리고 여기가 뿌리고 여기가 뿌리고 여기가 뿌리고 여기가 뿌리고 여기가 뿌린 것 같아요. 네, 한 등치화 시켜서 한 건데, 뿌리 선상은 여기하고 여기가 오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뿌리 선상이지만 약간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도 이렇게, 요 뿌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등치가 같은 선상에 있었으면 좀 좋았지 않았나 아쉬움이 큽니다. 네. 이것도 곡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단조로운 화분을 쓴 것 같습니다. 요 이끼 처리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봐보세요. 이 사람의 이끼 처리와 다른 사람의 이끼 처리의 특징이 틀립니다. 이 사람은 이끼 처리를 급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두리뭉실 막 많이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끼 처리를 일본에선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끼 처리를 더 정교하게 하는 작품을 자세하게 보면은 어딨냐면은, 잠깐만 실례하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끼 처리가 잘 된 작품을 보면은 어떤 것이 잘 됐냐면은 이런 게 잘 된 겁니다. 마운딩이 없는 것처럼, 없는 듯 있는 듯. 마운딩가 이게 색깔 차이. 색깔도 오래된 이끼가, 여기 요런 게 오래된 이끼입니다. 요런 거 이렇게 하얗게 포자가 올라온 듯이 있는 것이 오래된 이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중간중간 겸비해서 이 이끼 처리를 하면 하나의 그냥 산 같은 느낌을 주어야 되는데, 그 밑에 작품을 보면 마운딩을 이런 식으로 이끼 처리를 너무 마운딩 있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여기가 울퉁불퉁하게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해요. 네.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이끼 처리가 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밑에 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작품으로 성화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끼 처리하는 거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은 뿌리를 감추기 위해서 이 작품을 보세요. 이거는 이거? 요 밑에 작품을 보시면은 뿌리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요 중간중간에 이끼 처리한 거 보이시죠? 네. 보이시나요? 네. 요 뿌리 사이사이에 이끼 처리를 해서 여기가 원래는 뿌리입니다. 여기가 다. 근데 한 등치화 해서 이 작품을 했는데, 예, 일본의 반현의 특징적인 것은 이 뿌리가 올라와서 만든 것이 대부분이다. 뿌리가 올라와서 만든 게 아니라 등치가 올라와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좋은 겁니다. 요 옆에 작품을 보면은 이렇게 반현회가 등치가 올라와서 형태를 만드는 것이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뿌리가 올라와서 형태를 만드는 것은 좋은 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전시회에 나와서 보여줄 뿐입니다. 제가 이 작품도 상당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보세요. 작품이 안정감이 완전히 좋죠. 나무를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이끼 처리한 것도 아주 특징적으로 잘 했습니다. 너무 작품이, 제가 말하는 이 작품들을 설명하면은 이거는 자연에 있는 작품을 말 그대로 축소한 느낌의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우측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곡의 흐름이 갔죠. 그러면 우측에 일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낙지성이 있는 일지가 있어야 되고, 여기가 우측에 약간 짧은 가지에 단이 형성이 되듯이 여기가 약간 밑으로 오고 이게 약간 위에 있는 듯한 단 처리가 되면 상당히 더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부분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이 향나무 계통을 다 접을 해서 만든 겁니다. 이 전체적인 잎의 형태를 보면 사오천 진백이라는, 말 그대로 사오천 진백이라는 수종으로 접을 한 겁니다. 어디다 접했는지는 자세하게 관찰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상태로는 육안으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세심하게 안쪽에 있는 부분들을 관찰해서 봅니다. 특히 이 화분을, 두툼한 화분을 쓰는데 진백 같은 경우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두툼한 화분을 쓰는 이유는 향나무는 특히 엽성이 끝에서 변합니다. 가지가 길어지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오천 진백을 접을 한 겁니다. 왜냐? 가시 형태가 잘 안 나타나는 수종으로 선택을 해서 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오천 진백을, 그래서 마디가 짧고 엽성이 좋기 때문에 접을 한 겁니다. 마디가 짧고 엽성이 좋아야 많은 단의 형태를 연출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엽성이 길게 되면은 많은 단의 형태를 연출해서 보여줄 수가 없겠죠. 그럼으로써 이파리가 최대한 짧은 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엽성이. 왜 두툼한 화분을 쓰냐고요?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잎의 끝에서 엽성이 변하기 때문에 두툼한 화분을 씀으로써 이 단의 두께를 바란스 있게 맞춰주기 위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향나무의 계통은
대부분 두툼한 화분을 쓴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3년 전 전시의 작품들을 수록한 구풍 사진집입니다. 사진첩입니다. 요거를 올해 2월 달에 가서 전시회를 가서 봤는데 김라 선생님도 만났는데 김라 선생님 사인이 들어간 겁니다. 요게 김우라 선생님의 사인입니다. 김우라 여기 써 있죠. 그 다음에 낙관도 찍어서 주시면 사인. 마사이. 그래서 요 국풍전의 사진집을 보면서 전시회는 요 특별 작품들은 궁에 있는 작품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궁. 예, 봐보세요. 이게 작품 전시에 나올 만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특별 출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이 기중분재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 동안 우와. 유지된 나무들을 네? 선별해서 기중분재로 한 겁니다. 네. 동백나무. 동백나무도 분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주도, 남해 아니면 울릉도에 동백이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품종을 선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요거는 우리나라 순수 소사나무. 네, 소사나무 자세히 검토해 보세요. 이화 시대. 네, 일본 말이겠죠. 네, 요 이화 시대라고 하는데 요 같은 경우는 뿌리 작업을 많이 해서 이 정도로 작품화 시켰고 장가지도 연출을 이 정도면은 상당히 잘하는 겁니다. 예. 좀 더 정교하게 하면 더 좋았지 않았나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어떻게? 좀 더 여기를 더 짧은 단으로 장가지를 더 유지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잡목은 마디를 이렇게 길게 빼면 안 됩니다. 마디가 짧게 네. 마디가 짧게 해야지만이 축소된 느낌의 나무지 이게 마디가 길면은 이게 축소된 느낌의 나무가 아닙니다. 네. 고풍전에 나오는 나무도 단점이 있네요. 물론 있죠. 네. 없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설명한 대로 이끼 처리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단조롭지 않습니까? 더 정교하게 해줘야 되는데 국풍상 받은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풍전. 네, 요거는 그 이토이가와 사오천 진백의 작품으로서 소품이야? 네, 소품으로 근데 진백상을 네, 받았어? 작품 고풍상을 받았어? 작품으로서 사리 부분을 설명을 하자면 사리가 너무 하얗다고 봅니다. 저는 이 너무 하얘면은 사리가 물론 뭐 사람들한테는 잘 환하게 보여지겠지만은 진짜 사리는 이렇게 너무 하얗지 않습니다. 진짜 사리. 그러면 진짜 사리처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작품화할 경우에는 진짜 사리처럼 사리를 색깔도 갈색이면서 약간 하얗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사리를 연출해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물선이 살아있는 선이 이렇게 올라가서 요 가지를 자세하게 관찰해보면 요 가지를 떨이켜서 요 사이에다 넣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봐서는 뭐 그다지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 가지를 하나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가지를 떨이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더 정교하게 작업을 하면은 더 좋은 작품이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네. 장수매도 이게 작품인데 이거는 접을 해서 만들었을까요? 순수 장수매일까요? 참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장수매를 이렇게 굵게 키운다는 게 상당한 세월이 가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최하 몇십 년 되지 않으면 이렇게 등치가 이런 식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라는 의구심이 갑니다. 네. 근데 그 정도로 오래됐으니까 고풍상을 줬겠죠. 네. 제가 봐서는 빨간색에 하늘색, 네. 빨간색에 하늘색 화분을 썼네요.